무언가 하고 싶고 지금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저는요, 유명한 작가는 아닌데요, 제가 가진 것도 없었고요, 모은 돈도 없었고, 몸도 쇠약했고, 뭐 썸 타는 남자친구 하나 없었고, 알바, 계약직 전전하면서 조금씩 모은 돈을 저축하기는커녕 그때그때마다 뭐 여행을 가거나 뭐 자기 개발에 투자하거나 막 이랬어요. 그래서 30살 중반까지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런 제가, 어떻게 말하면 평범 이하인 제가 어떻게 책 10권을 내고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면서 작가님 소리를 듣고 수강생분들에게 선생님 소리를 듣는 이런 경지가 왔을까요? 저는 15년 넘게 메모하면서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들을 오늘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 영상 중간에는 제가 15년 동안 넘게 사용하는 메모 앱과 현실적인 메모 습관 팁도 함께 드릴 거예요. 성장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글쓰기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영상이 진짜 여러분 인생의 시작점이 될 거예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첫 번째 메모는 2011년 11월로 기억합니다. 그때 제 인생의 첫 메모였는데 당시에 저는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제 친언니가 그 한국 물건, 뭐 식품, 김이나 라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첫 메모를 남겼죠. 주말이다. 이따 어제 언니가 보내준 나가사키 라면을 시식해 봐야겠다. 킥킥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제 메모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너무 별게 아니라서 깜짝 놀라셨죠? 시작이 너무 미약해서 놀라셨고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작을 왜 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뭐 글쓰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아니었고요. 제가 추측하자면 외국에 있었으니까 뭐 외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짧게 기록해보자. 단순히 그냥 그 이유였던 것 같아요. 글쓰기 습관을 들여보자 이런 거창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의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기본적으로 겪은 일, 뭐 일기 형식의 겪은 일, 느낀 점, 책에서 읽은 문장, 아이가 한 말들, 사람들한테 들은 말들, 그리고 강의 피드백이나 독자님들의 어떤 후기, 뭐 기억하고 싶은 후기들, 그런 거 메모할 때도 있고요. 꿈속에 나왔던 장면, 꿈 중에 좀 기억에 오래 남는 꿈들 있잖아요. 이건 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느낌들, 그런 느낌들도 장면도 적고요. 버킷리스트, 그다음에 매해, 매 달마다의 목표, 해야 할 일,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어쩌면 저는 이제 살면서 지나는 모든 것이 저한텐 메모의 대상이죠. 네, 그거를 붙잡아 두는 게 이제 습관처럼 돼버린 거죠. 삶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그냥 제 삶의 그냥 인간 이해진을 개조시켜버렸죠. 진짜로 제 인생 자체를, 제 삶 자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정말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제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저자가 돼서 유튜브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알게 된다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걔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아예 기억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루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신분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아요. 신분을 나누는 게 그게 뭐야?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런데, 그쵸? 굳이 신분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제 신분을 180도 바꾼 게 저는 메모죠.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메모예요. 일단 두드러지게 변화된 거는 메모 덕분에 제가 책을 종이책 7권, 전자책 3권 해서 7권을 쓸 수 있었고, 더불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 강의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요, 그렇게 지내게 됐죠.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쵸? 그리고 버텨야 되는 순간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평안할 때, 내 어떤 상황은 크게 변한 건 없지만 마음이 평안할 때도 있고요. 이 모든 게 저는 다 메모가 됐고, 그 메모가 책이 됐고, 책이 이제 강의가 된 거죠. 사실 메모를 할 때는, 초반에 특히 메모할 때는
이게 뭐 글이 되고 강의가 되고 강의안이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것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그게 책이 될 줄 강의가 될 줄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메모는 결국에 축적이고 그건 언제든 꺼낼 수 있는 나만의 자산이 됐습니다. 일단 저는 이 메모의 시작 자체가 글쓰기 향상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외로워서 심심해서 이렇게 쓴 거라서 피곤하다고 여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한 살 한 살 나이 먹을수록 기억력이 흐릿해지잖아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얼마나 의지하시나요? 저는 정말 옛날에 뭐 십수년 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제 반, 뭐 3학년 3반, 2학년 2반, 뭐 그런 반 1번부터 끝번 50번까지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은 핸드폰 번호도 제 번호랑 남편 번호, 엄마 아빠 번호 외에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력은 흐릿해지고 메모하지 않으면 어떤 좋았던 감정, 좋았던 추억이 공중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영화 제목에도 있지만 그 머릿속에 지우개가 좀 무서워요, 저는. 머릿속에 지우개에 대한 공포, 두려움 때문에 메모를 계속 꾸준히 하게 됐고요. 그 메모 자체를 피곤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메모한 지 벌써 15년 차가 돼서 이제는 뭐랄까 그냥 삶의 일부가 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듯 아예 습관이 된 거죠. 제가 15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 메모 앱은 바로 네이버 메모 앱이에요. 일단 복잡한 기능이 없어요. 그냥 딱 켜면 바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주제별로 폴더도 나눌 수 있고요. 아이디어, 강의 피드백, 뭐 명언이나 기도문, 독서 메모, 버킷리스트 등등 이렇게 적고 있고 그냥 이유가 단순해서 단순해서 적고 있어요. 아, 노션이 좋다는 얘기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제 지인들도 언니 이거 써봐. 진짜 편해. 아니야 나는 어려워 보이던데. 아니야 언니 그거 되게 금방 배워. 조금 초반에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손에 익으면은 진짜 편해져. 라고 얘기를 해서 진짜 제가 시도를 해봤죠.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정작 템플릿 꾸미다가 시간 다 가고 메모는 한 줄도 못했어요. 물론 노션 그거 진짜 별거 아닌데 엄청 쉬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한 번은 기능을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 기능을 배우는데 드는 시간이 저는 너무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 기능을 배우는 시간이. 차라리 그 기능을 배우는 시간에 내 머릿속에 있는 글감을 글자화 시키는 게 낫다 싶었어요. 노션을 배워야 할 만큼의 어떤 가치를 저는 아직 못 느꼈던 거죠. 근데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배우고 싶은 분야나 카테고리가 아니면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상당히 좀 아까워해요. 누구든 그렇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안타깝게도 노션이어가지고 끝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노션이 맞는 분들도 분명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록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메모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용법을 배우려고 진 빠져서 내가 메모를 포기한다? 그럼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 그죠? 주객 전도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화려하진 않지만 딱 켜서 바로 쓸 수 있는 도구가 네이버 메모 앱이 제게는 가장 잘 맞습니다. 쓰는 습관을 들이고 싶은데 메모가 다들 좋다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요. 그냥 메모 앱 쓰세요. 네, 네이버 메모 앱 쓰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않아도 되는 앱. 따로 어떤 기능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앱이에요. 이건. 그래서 어쩌면 제일 쓸모 있는 앱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강점이 직관적이죠. 켜자마자 바로 메모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어떤 버튼이나 설정이 없어요. 그래서 딱 쓰기 위한 공간만 남아있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 정리가 편합니다. 그냥 주제별로 나눌 수 있고 연도별로 나눌 수 있고 색깔별로 구분해서 나중에 찾기도 쉽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나 자주 보는 메모들은 맨 위에 고정시킬 수 있어요. 다음 세 번째는 자동 저장, 자동 동기화인데요. 제가 이걸 가장 크게 고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폰이 바뀌어도요.
삼성 갤럭시를 쓰다가 아이폰을 썼어. 이럴 때 이제 기종이 바뀌잖아요. 그래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이폰으로 한번 갈아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폰으로 갈아탄 김에 그냥 아이폰 내에 있는 그 메모장에 메모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몇 년 있다 또 제가 삼성폰으로 다시 바꾸면서 아이폰에 있는 메모들을 다 못 가지고 왔어요. 한 3,000개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3,000개 정도 메모한 거를 그냥 냅두고 못 가져오니까, 삼성폰으로 못 가져오니까 그냥 놔두고, 아, 이래서 네이버 메모 앱을 계속 써야 되겠구나를 뼈저리게 느꼈죠. 네이버 메모 앱은 그냥 앱만 다운로드 받으면 되니까 내가 삼성폰이든 아이폰이든 내가 뭐 기종을 왔다 갔다 하든 상관없이 그냥 네이버 메모 앱만 다운로드 하고 로그인만 하면 이전에 썼던 모든 기록까지 한 번에 쫙 기록이 날아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는 이제 10년 넘게 15년 넘게 쓰다 보니까 예전에 10년 전에 쓴 거, 7년 전에 8년 전에 쓴 거 내가 다시 들춰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기록을 할 때 키워드를 넣어서 글을 써요. 어떤 장소, 홈플러스, 어떤 아울렛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줘서 나중에 생각날 때 그 키워드를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글들이 쫙 나오니까 내가 찾는 것들, 보고 싶은 것들 찾아서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쟨 제일 좋은 게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 모아놓는 거를 다 저는 이제 메모 앱에다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억력도 그렇지만 모든 홈페이지가 비밀번호 설정이 같지 않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 소문자랑 숫자 조합을 하는 데도 있고 영어 대문자, 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다 조합하는 데도 있고 이거 어떻게 다 외워요. 홈페이지 가입한 게 수십 개가 넘을 텐데, 그쵸? 그래서 저는 로그인 정보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아이디, 비밀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아이디나 비번을 메모장에 적어두는 게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위험하죠. 그래서 전 실제로 비밀번호 전체를 다 거기다 적기보다는 그냥 힌트 형태? 제가 아는 데까지, 예를 들어 옛날 집 전화번호 플러스 끝에 뒤에 별표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만 알아볼 수 있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무엇보다 앱 자체에 잠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열지 못하게 내 일기장 누가 훔쳐보는 거 싫잖아요. 그냥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밀번호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광고가 없고 무료예요. 요즘 앱들 광고 참 많잖아요. 그런데 네이버 메모 앱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단순하고 써야 할 이유만 있는 공간이에요. 그냥. 그래서 예쁘고 멋진 건 아니지만 지금 바로 적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시면 네이버 메모 앱을 추천합니다. 아, 그럼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면 제가 15년 동안 메모했다고 했잖아요. 하루도 빠짐없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매일 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생각날 때마다 아, 이거는 메모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내 손가락이 자동으로 메모 앱을 열 때만 메모를 하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메모하면서 민낯. 사실 저는 제 메모를 아무도 못 보여줘요. 네. 정말 그만큼 제 민낯이 바글바글 하다는 뜻이죠. 그 메모장 안에. 특히 아이 둘 낳고 육아하면서 많이 저의 민낯이 드러났죠. 오늘 하루도 겨우 버텼다. 얘는 왜 이렇게 밤마다 울어대는 거야. 아, 진짜 내가 울고 싶다. 정말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있어서 내가 내 일을 못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힘들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계속 쏟아냈죠. 가끔 보면은 특히 아이 잠잘 때 제일 미안하잖아요. 아이한테 매우 미안하고 또 마음도 편치 않죠. 그런데 그런 메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진짜 엄마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화려한 말보다 그런 척하는 말보다 그날의 찌질한 기록, 그날의 찌질한 기록이 어떤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를 메모를 통해서, 또 그 메모가 수업으로 연결되면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야기하면서 더 깨달았어요.
기억에 남는 메모 한 줄이라기보다 저는 지금껏 메모를 5천여 개 정도 넘게 했습니다. 그 5천여 개 중에 가장 제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메모 한 편이 있어요. 당시 저는 전 재산이었던 1,000만 원을 책을 쓰겠다고 다 투자를 했고요. 꿈 하나에 올인을 했고 글을 다 쓴 후에 100군데 출판사에 원고를 투고했어요. 그 다음날 제가 저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진이야, 꿈이 그렇게도 좋으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도? 지금 이렇게 펑펑 울고 있으면서도? 이제 너 돈도 하나도 없잖아. 그동안 모은 거 다 책쓰기에 썼고 직장도 없고 번역일도 끊긴 지 오래됐고 애인도 없고 썸 타는 남자도 하나 없고 진짜 하나도 남은 게 없네. 하나도.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겠네. 지금 너에겐 오직 꿈 하나만 남았구나. 그래서 누구보다 더 절실하겠구나. 간절하겠구나. 아직 책 계약 안 됐지? 괜찮아. 반드시 1월 중순 안에 계약될 거야. 그리고 네가 쓴 책은 분명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거야. 지금은 눈을 감아도 떠도 앞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하지만 그 터널 끝엔 반드시 빛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줘. 이 시련은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올 테니까. 이 메모는 제가 초심을 잃을 때마다 가장 먼저 꺼내보는 메시지예요. 그때 제가 저 자신에게 건넸던 이 말이 지금의 작가 이진이를 만들었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메시지를 기록하고 일주일 있다가 열흘 있다가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 첫 종이책인 꽂히는 글쓰기의 장기술이 탄생해요. 저는 믿어요.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도 이 메시지가 다시 펜을 들 용기, 다시 일어설 용기, 희망이 될 거라는 걸요.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뭐 남자친구 만나기부터 결혼, 임신, 출산 그리고 저 스스로는 이제 매년 마음에 꽂히는 일들, 중국어 번역, 영상 번역, 해외 출장, 뭐 여행, 그다음에 전자책 출간, 책 10권 출간, 강의한 거, 강연한 거, 학교에 강단에 선 거, 유튜브 구독자 500명 돌파한 거 이런 거 뭐 다 적어놨어요. 특히 최근에는 클래스 101 강의 제안 받기를 적은 줄 몰랐어요. 적은 줄 몰랐는데 2년 뒤인 몇 주 전에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 깜짝 놀랐죠.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졌구나. 물론 결국엔 그 제안을 제가 거절했지만 아무튼 그 이후로는 이루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일단 써보자. 무조건 써보자 하는 태도가 생겼어요. 저에겐 메모가 미래를 불러오는 마법 같은 존재예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마음이 움직였을 때.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봤는데 이상하게 어떤 풍경에 끌렸거나 어떤 생각에 꽂혔을 때 그때 반드시 메모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아, 그럼 안 적으면 죽어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건 뭔가 제가 계속 생각하고 떠올리고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겉으로 내가 몸이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을 때. 예를 들어 강의 끝나고 누군가의 질문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 때, 그리고 어떤 일에 결정을 못 내렸을 때, 그때도 일단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만 하면 또 복잡하잖아요. 답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움직이기 힘들 때는 일단 글로 꺼냅니다. 글로 꺼내야 방향이 잡히거든요. 세 번째는 아이디어가 스칠 때예요. 예를 들어 차기작 준비하는데 책 제목이나 부제나 목차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슝 하고 스쳐갈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제목 뭐하지? 목차 뭐하지? 이러고 있을 때 아이디어가 오잖아요. 정말 그 순간 찰나에 오잖아요. 막 머리 감다가 오고 설거지 하다가 오고 잠들려고 이불 덮었는데 오고 막 그럴 때 저는 무조건 적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적어야지, 나중에 일어나서 내일 아침에 적어야지 하잖아요. 100% 날아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공중으로 휘발돼 버려요.
그 순간 바로 적지 않으면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심지어 자기 직전 뭐 머리 감고 나와서 걸어서 뭐 메모합니다. 그 정도로 아이디어는 즉시 붙잡는 게 답이죠. 지금의 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냥 계속 아르바이트 전전하면서 뭐 하나 진득하니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딱히 일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 같고 공부하고 싶은 어떤 분야도 안 떠오를 것 같고요. 계속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일감을 찾으러 전전하지 않았을까요? 책을 낸 작가라든지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모든 건 다 기록의 부산물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글을 써야지, 처음부터 책을 내야지, 처음부터 강의해야지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저 매일 한 줄, 두 줄, 세 줄이 쌓여가지고 글이 됐고 그 글이 책이 됐고 그 책이 강의로 연결이 됐으니까요. 사람들은 사실 결과만 봅니다. 작가님 되게 대단하세요. 어떻게 10권을 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들 칭찬해 주시고 어떤 결과만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해요. 아, 아닌데.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나 정말 별거 아닌 사람인데. 그저 그냥 메모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어쨌든 그건 작가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또 물으신다면 저는 단 한 번도요. 책을 쓰는 저자를 꿈꿔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만 35세까지. 네, 그랬고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글로 돈을 번다? 글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단지 그냥 기록한 거, 그냥 메모한 거, 그 메모장, 그 메모 앱이 저를 바꾼 거예요. 아, 그럼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메모는 효율로 따지면 절대 안 되는 영역이에요. 타산이 안 맞아. 아, 이거 하면 뭐 생기나? 이거 하면 바로 책 쓸 수 있나? 그렇게 물으면서 가면요, 메모에 힘이 안 나옵니다. 근데요, 솔직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 그러면 저는 이미 이분은, 지금 보신 분은 기록, 메모에 끌렸다는 거거든요. 사랑에 뭐 빠진 정도는 아니지만 끌려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메모하시고 네이버 메모 앱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저 뭐 거기 관계자 아니에요? 전혀. 저한테 뭐 광고 수익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구독자 무슨 1000명도 안 되는데 저한테 뭐 광고 맡기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날 하루 딱 10초만 투자해가지고 한 줄만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저처럼, 제가 한 줄 쓴 것처럼 처음에. 나는 오늘 왜 웃었지? 나는 오늘 왜 화가 났지? 무엇이 나를 오늘 이렇게 힘이 나게 했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슬프게 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듯해 보이는 그런 한두 줄 말이에요. 그 메모가 한 달 뒤, 3달 뒤 나만의 언어가 됩니다. 나만의 언어를 넘어 컨텐츠가 되고요. 그 컨텐츠가 넘으면 기회가 찾아와요. 그 기회로 생각지 못한 명확한 꿈과 목표가 생기면서 내가 바라던 성장을 하게 되고, 내가 꿈만 꿔왔던 성공을 하게 되고, 이로써 뭐 수익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렇죠? 거짓말 같다고요?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좋은 앱보다, 예쁜 앱보다 더 좋은 건 매일 열 수 있는 메모 앱이에요. 그래서 예쁜 거, 뭐 잘 꾸미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니까요. 엉망이어도 괜찮아요. 틀려도 두서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나중에 다 내 언어가 되니까 상관없고요. 기록은 씨앗입니다. 매일 물을 줘야 거기에 꽃이 피잖아요. 성장하고 싶으신 분, 성공하고 싶으신 분, 책 쓰고 싶으신 분, 강의하고 싶으신 분,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이라면 정말 한 줄의 메모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게 나중에 인생을 바꿔줄 스크립트가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날까봐 무서워서 시작을 못 하신다고요? 근데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에요. 그쵸? 그렇게라도 괜찮으니까 포기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메모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거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아, 메모 그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기를,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해서 이 영상을 찍었고요. 책을 10권 낸 저도
제 메모를 들여다보면 진짜 별거 없어요. 너무 별거 없어서 그래서 오픈을 못해요. 이 문장이 좋다. 오늘 뭐가 힘들었다. 이거는 강의 때 써먹어야지. 뭐 딱 그냥 그 정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런 별거 아닌 게 모이고 쌓이니까 어느 순간 별게 되더라고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오늘 영상 보시고요. 나도 요즘 메모하고 있는데 저 메모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작가가 될 징조가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겪었던 많은 수강생분과 독자분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그 작가 되기 직전에 생기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까 링크 타고 이어서 꼭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안녕.